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한지본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성과물로 평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가 불교 문화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불교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한국불교 국제교류센터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불교계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선거 후보로 나선 법일 스님과 덕조 스님, 불선 스님 등 3명이 모두 조계종 중앙선관위 자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가 역사 왜곡 부분이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며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불교 종립 정광학원이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설립자 만암대종사의 창학정신을 기리는 형상을 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원소장처 월정사로 돌려보내자는 여야 결의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불교계가 중심이 돼 벌이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성과물로 평가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월정사로 돌려보내자는 여야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원 소장처인 오대산 월정사 등이 지난 10여 년간 펼쳐온 환수운동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 촉구 결의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불교계를 비롯한 국회와 범도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동안에 범도민 한수위원회, 우리 불교계, 또 이제 국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아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절 인연을 만들어낸 건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촉구 결의안은 오대산 사고본의 보관, 관리를 위한 국립전시관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시관은 이미 2019년 월정사 1주문 인근의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으로 설립돼 있습니다. 월정사가 이 박물관을 국가에 기부하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문화재 환지 본처는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부서도 이제 아마 함께 협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곧 이제 이 대통령 선거일이 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정 아마 이후의 새 정부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절차를 가져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가 본래 자리에 봉안되면 문화재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는 일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500년 나라의 역사를 기록에 남긴 민족문화유산을 시 공간을 초월한 형태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강원도 또 대표 문화재로서 문화 브랜드를 갖다 활용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문화를 또 관람하고 또 함께 이 항유할 수 있고 또 이거 여러 가지 컨텐츠를 생산해서 또 이 자원화시킬 수 있는 또 문화 아이콘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일들을 쭉 하나 진행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는 1910년대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다가 불교계 등의 노력으로 2006년과 11년에 국내로 돌아왔지만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불교계와 범도민 등이 함께 노력해 일궈낸 이번 사례는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놓인 문화재 환수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가 불교 문화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불교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한국불교 국제교류센터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불교계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도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불교계를 향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가 불교를 통해 남북 동질성을 회복하고 불교와 전통문화 정책을 규제해서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과 김영배 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장 등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불교계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계사 일주문에서 공약을 발표한 것은 불교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것도 화제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불교계와 우리 정치권과의 문제도 앞으로 더 큰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통 사찰과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종부세 등의 세제 부담을 조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해 사찰 소유지에 대한 국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 정부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으로 당내에서는 자부담 비율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는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고요. 폐지에 대한 이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수위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자라고 되어서 10%까지는 확정이고요. 10% 이후에 이제 더 낮출지에 대한 문제는 재정당국과 그다음에 법제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 밖에도 연등의 영산제 정승관 건립과 8만 대장경을 비롯한 불교 대장경의 디지털화, 국무총리실 산하에 종교평화상생화합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국제교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불교계의 피해도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교 문화는 한반도의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문화적 뿌리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전통 문화의 중심에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유지 발전을 통해 문화 강국의 자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위원회 해인사 통행세를 비롯해 정부의 크리스마스 캐럴 캠페인 등 최근 불거진 종교 폄하와 관련해 정부와 집권 여당은 불교계와 갈등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불교계와의 갈등을 모두 해소하고 산재한 불교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양강구도 속에서 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거대 양당이 경쟁적으로 불교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선거를 통해서라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견인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차기 주지 후보에 출마한 스님 3명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어제 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383차 회의를 열어 은혜사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입후보안 법일스님, 덕조스님, 불산스님 등 3명에 대해 자격심사를 벌인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혜사 주지 후보는 오늘 17일 산중총회에서 법일스님, 덕조스님, 불산스님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됩니다. 선관위는 또 주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중총회 구성원은 비구 85명과 비구니 20명 등 모두 105명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은혜사 주지 직무대행인 법일스님은 경주 기림사 주지, 11, 12, 14대 중앙종회의원, 학교법인 능인학원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 BBS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덕조 스님은
경산 불굴사 주지, 15, 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제주 약천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으며 불산 스님은 대구 동아사 금당선원장, 전국 선원수자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운부암 선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계총림 방장을 지낸 범일당 보성대종사 입적 3주기를 맞아 순천 송강사에서 추모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회는 방장 현봉 스님과 주지 자공 스님을 비롯해 문도 스님과 불자 등이 동참한 가운데 3기일을 시작으로 헌양과 헌화, 추모사, 문도 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스님의 그런 아주 가르침이 다시 한번 더 깊이 간절하게 생각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근 각지에서 스님의 추모제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송강사 율주 지현 스님은 문도 대표 인사말을 통해 스님은 열반에 들기까지 대중들에게 끝까지 정진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회고하면서 후학들은 스님의 유훈을 거울 삼아 부단히 수행정진에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1945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한 보성 스님은 세 차례 송강사 주지와 초대 법계위원장, 조계종 전계대화상, 조계총림 5대 방장 등을 역임했고 달라이라마 존자와 틱나탄 스님, 대만 불광산사의 계산종장인 성운대사 등 해외 선지식들과 폭넓게 교류해왔습니다. 보성 스님은 2019년 2월 18일 주석처인 순천 송강사 3일암에서 승납 75년, 세납 9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어제 마산포교당 정법사에서 열린 원통보전 33 관음응신 15차 기도 입제법회 법문을 통해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문 스님은 새해 시작과 함께 올 한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할 때는 큰 운을 씌웁니다. 제각기 내가 이 기도를 해서 하늘을 시작하면서 또 초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운을 씌웁니다. 갖고 있는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서 삶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이 그게 한결같은 마음이 오래가면은 부쩍 안 될 뿐이 없습니다. 마산 정법사는 이민년 정초기도에 이어 다음 달 18일까지 33일 일정으로 주지 광우 스님과 함께 기도 정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부임한 주지 광우 스님은 기도와 공부가 끊이지 않는 전법도량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불교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가 역사 왜곡 부분이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며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재가 이뤄지면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서를 인정하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시의 대성동 고분군과 합천군 옥전 고분군, 전북 남원시 유곡리 두랑리 고분군 등 전국 7곳의 가야 고분군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집 가야 고분군 연구총서의 내용에는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역사가 포함됐다는 것이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연대의 주장입니다. 국내 역사학계는 일본서기에 기반을 둔 임나 일본보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서기에 나오는 지명들이 버젓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야 고분군 내용에 나오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겁니다. 남원에 두랑리 유곡리 고분군을 갖다가 그것을 김운국이라고 하기에 김운국은 우리 사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또 합천 옥전 고분군을 옥전 고분군이라 하면 될 텐데 굳이 정확하지도 않은 다라국 유적이라고 하면서 등재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과 경남도 등 관련 기관의 논의를 요청했으나 책임 있는 대답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역사 왜곡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이견 해소를 위한 학술 토론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 서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등재함으로 해서 만일에 이것이 국제사회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일본부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기 내지 보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해사 바로잡기 운동은 경남연대뿐만 아니라 전국연대와 남원시 시민연대, 가락종시 문중모임인 가락종친회 등이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본격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연대의 경우에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른 단체와의 연대, 대국민 홍보 강화를 의결했습니다. 특히 가해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출판 기념회와 사진전, 회원 모집 등의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스님이 상공사를 저술할 당시에도 온나라 강점기였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하는 우리 민족의 그런 전통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가야사 바로 세우기는 단순히 가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고대사 그리고 우리의 뿌리 한민족의 역사 전체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유일한 불교 종립 정광학원은 조계종 종정을 지낸 마남대종사의 원력으로 70여 년 전 호남의 5개 교구 본사가 재원을 출연해 만든 학교법인인데요.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인 마남대종사의 창학 정신을 기리는 흉상이 제막됐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가림막이 거치자 마남대종사의 흉상이 드러납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형형한 눈빛에서 수행자의 강직한 기품이 느껴집니다. 정광학원 설립자인 마남대종사의 흉상이 창학 76년 만에 교정에 세워졌습니다. 큰 스님의 설립 정신에 우리가 부합될 수 있도록 늘 학교를 또 정강, 맑고 또 빛나는 또 향기로운 학교로 유지되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개 본사 사찰에서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정강학원이 설립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호남 불교의 모든 불자들의 원력이 담겨 있는 학교이고 또 호남에 있는 유일한 또 독립학교이기도 합니다. 스님의 흉상은 홍익대 미대를 졸업한 순천 출신의 정태전 작가가 지난해 9월 제작을 의뢰받아 4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흉상 제작비는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와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를 비롯해 광주 문빈정사와 증심사, 금선사, 나주 운흥사 등의 사찰과 교직원 등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부담했습니다. 흉상은 청동 재질로 가사 장삼을 수한 마남 스님이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마남대종사 흉상 제작에 동참해 주신 정강학원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이사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916년 백양사 주지로 취임한 스님은 중창불사로 가람을 일궜으며 조선 불교 교정과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고 불교의 생산 차리파에도 힘썼습니다. 현 동국대학교 전신인 중앙불교 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한 스님은 한국 불교 미래를 위해 후학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뜻을 세우고 1946년 전남 목포 정광사에 3년제 정광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1948년 광주로 학교를 이전한 뒤 1949년 정광학원 법인 인가를 거쳐 1951년 10월 정광고등학교를 개교하면서 본격적인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1987년에는 현재 위치로 교정을 옮기며 지역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육 불사에 매진하며 인재 양성에 혼신한 마남 대종사.
이제 교정에서 친견할 수 있는 스님의 모습은 후학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됐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제주 서귀포 불교대학 구기동문회가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남국선언 선방을 찾아 대중공양을 올렸습니다. 회원들은 스님들에게 메밀로 만든 비빔면을 비롯해 제주 전통 음식인 빙떡과 수삼튀김, 숙전, 화전, 유부초밥, 꼬마김밥 등의 건강식단을 제공했습니다. 조윤재 서귀포 불교대학 구기동문회장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건 더없이 큰 공덕이라며 이 같은 공덕으로 회원들 모두가 이민년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구기동문회는 매년 하안거와 동안거 해제일에 즈음해 남국선언 선방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면서 대상 기간을 일제강점기를 제외한 19세기 중반까지로 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가해 역사를 감춘 채 세계유산 간판만 노리는 셈이어서 논쟁이 커질 전망입니다. 가수 송가인이 한국문화재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가 밝혔습니다. 송가인은 우리나라 전통문화 행사를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통문화의 깊이를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가 이뤄졌지만 성과가 학계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대구 달성 유적 조사 내용을 우리 시각으로 재정리한 보고서가 완간됐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2014년 첫 책을 펴낸 대구 달성 유적 보고서의 마지막 책인 제6권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는데 대구 달성 유적은 국가지적 문화재 사적이자 삼국시대 토성인 대구 달성과 주변 고분군을 아우르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